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각계 관련돼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색채 시각, 즉 우리가 색깔을 어떻게 지각하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광수용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광수용기는 막대세포, 간상체와 원뿔세포, 추상체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줄무늬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광자에 노출되어지면 블리치라고 탈색이라는 광속소가 있는 부분이에요. 즉 단백질들이죠. 여기 보면 실제 망막에 있는 광수용기들을 전자현미가 찍어 놓은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여기 줄무늬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여기 옆에 있는 그림에 여기 해당하겠죠. 여기 이제 광속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광자가 작용하면 이것이 탈색이 되어지면서 전기신호를 일으키고 그 전기신호가 다음 세포에서 최종적으로 망막상의 신경절 세포에서 전기신호가 일어나면 그것이 신경절 세포의 축사를 통해서 전기신호가 1차 시각 피지까지 도달할 때 결국 우리가 시각과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막대세포와 원뿔세포, 광수용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세포가 어떤 전문적인 기능이 갖고 있는지 봤었습니다. 막대세포는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에 민감하다. 그리고 원뿔세포는 밝은 곳에서 색깔 지각에 민감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채 시각, 즉 색깔 지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원뿔세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자현미에서 보는 것처럼 막대세포가 훨씬 많이 보여요. 전반적으로 망막 전체에서도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의 숫자가 이런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대세포가 원뿔세포보다, 즉 간상체와 추상체보다 망막상에 20배가 더 많다. 그래서 막대세포는 1억 2천만 개, 그리고 원뿔세포, 추상체는 600만 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망막에 해당하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뿔세포는 어디 중심화, 초점이 맺혀지는 그 부분에 밀집되어 있고 주변부 망막을 갈수록 막대세포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각각의 광수용기가 어떤 전문화된 기능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 시간에 봤던 그 그림에서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서처럼 지금 실제 세포가 이런 색깔 지닌 건 아니지만 금방 말씀드린 원뿔세포와 즉 추상체와 막대세포, 간상체의 전문화된 기능을 지금 상징적으로 색깔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뿔세포, 장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 결국 이 원뿔세포, 장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의 반응이 우리가 빨간색을 지각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단파장에 해당하는 원뿔세포. 그리고 이 원뿔세포의 반응이 우리가 파란색이라고 지각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녹색, 그린, 이건 중파장에 해당하는 원뿔세포, 즉 중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인데 이 세포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클 때 우리는 녹색을 경험하게 된다 해서 여기에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색채 시각 이론. 우리는 어떻게 색깔을 지각하지에 관한 이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맞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설명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색깔 경험과 관련해서 하게 된 것들을 부분 설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삼원색 이론입니다. 삼원색 이론. 이 삼원색 이론은 바로 이 원뿔세포가 장파장 원뿔세포, 그리고 중파장 원뿔세포, 단파장 원뿔세포가 있다. 우리 가시광선 봤었죠. 또 볼까요? 가시광선파장. 요 가시광선이라고 이름 붙인 파장대입니다. 여기에 있는 광선에 대해서만, 파장에 해당하는 광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각적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상대적으로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뿔세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원뿔세포들의 상대적인 반응 정도, 그 비율을 조합한 결과가 우리는 빨주노초 파란보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R
G, B, 빛의 삼원색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것들의 조합이 결국 우리 색지각을 가능하게 한다. 즉 장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 중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 단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 이 세 종류의 원뿔세포가 있는데 이 녀석들이 어느 만큼 활성화되느냐, 그 상대적인 활성화의 비율을 계산해서 우리는 빨간색부터 검정까지, 빨주노초 파란보, 그리고 검은색까지 쭉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 이걸들의 조합으로 우리는 색채 지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삼원색 이론입니다. 가시광선 보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색채 지각 이론하고 별개입니다. 곁다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적외선을 보지 못할까요? 자외선을 보지 못할까요? X선, 레이더 이런 걸 왜 보지 못할까요? 벌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뭐 의식적이든 아니든 뭐 우리가 가시광선 내에서 어떤 빛을 경험하고 의식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식 수준의 어떤 그 시각 경험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식 이전 상태에서 지각과 관련된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그리고 뱀 같은 경우에 적외선에 대한 시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식이든 의식 아래 수준에서 일어나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 파장대에 반응할 수 있는 세포, 즉 광수용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의식상에는 그게 상응하는 어떤 경험을 하겠죠. 즉 우리가 그 적외선 고글을 끼고 밤에 그죠? 열선으로 감지되어진 그 대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뱀의 그런 시각계 그리고 뭐 벌의 그런 시각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X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저 광자가 어떤 식으로 감지되어질 수 있는지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그런 적외선 카메라도 만들고 그죠? 자외선, X선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그죠? 간접적으로 그런 기구를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신경계에 구체적으로 시각계라고 얘기한 곳에 요 각각의 파장에 다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광수용계가 있다면 파장과 파장 사이에도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종류의 광수용계가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다양한 그런 시각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아주 화려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혼란스러울까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 가시광선,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대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요 파장대 안에서만 반응할 수 있는 원뿔세포, 막대세포가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우리는 빛 경험을 직접적으로 우리 시각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다른 기구,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보여진 것처럼 색깔은 이 전자기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수용기 구체적으로 원뿔 세포의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걔네들은 하는 일은 광색소가 탈색하고 그에서 전기적 신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냅스에서 화학적 신호가 일어나고 그거밖에 없어요. 뇌에서도 결국은 화학신호, 전기신호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주관적으로 현상학적으로 경험하는 즉 추상적인 내용이 이러한 색깔을 지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첫 번째 삼원색 이론은 가시광선 내에서 장파장, 둔파장, 단파장에 각각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뿔세포가 있는데 그 각각의 원뿔세포가 결국은 우리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즉 빛의 삼원색이죠. 그런 것들이 요 세 개 종류의 그런 원뿔세포가 어느 만큼 활성화되는지 상대적인 비율이 계산되어서 이런 빨주노초 파란보의 다양한 색깔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삼원색 이론이고 바로 원뿔세포의 세 종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색채지각 이론 첫 번째 이론입니다.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파장에 해당하는 원뿔세포가 한 종류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 제가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R1, R2라고 합시다. 실제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만 한 종류 더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게 결국 여자분 중에 일부분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이 성염색체, X염색체하고 관련된다는 얘기인데 여자분 중에서도 일부의 경우에 이렇게 장파장에 해당하는 장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뿔세포가 두 종류 있다. 이런 분들은 남자분이나 그렇지 않은 여자분들보다 빨간색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경험하게 돼요. 결국 그러한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뭐 우리 신경계에 주어진 구조, 즉 여기서는 세포의 종류, 다양성, 그것들이 전문적인 기능, 그것들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첫 시간에 얘기했던 동일론적 입장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오케이. 자, 지저분해서 제가 좀 다시 좀 지워보고요. 자, 지금 삼원색 이론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것 들어보셨죠? 생명,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정록생명이에요. 정록생명. 그리고 이건 어떻게 적록이 되겠죠. 정록이 아니라 두원법칙 때문에. 네, 정록생명. 그리고 파란색하고 노란색 간의 생명도 있어요. 파란색, 노란색 구별하지 못한 생명. 그리고 뭐 흰색하고 검정색을 구별 못한 생명. 적색, 녹색 여기에 보색 관계거든요. 파란색, 노란색이 보색 관계고 흰색, 검정색이 보색 관계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색환이라고 배웠죠. 이 색깔이 쭉 그레데이션, 휴, 색조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그레데이션 되면서 쭉 해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쭉 배열시킨 색환이 있는데 이 대각으로 마주보고 있는 이 색들이 이제 보색 관계인데 이 생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명이 정록생명이에요. 그 적색과 녹색을 구별 못하는 거죠. 자, 정록생명의 경우에는 아까 여기 막대세포도 마찬가지지만 원뿔세포 요 끝부분이 그죠? 광색소, 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광색소 단백질이 그죠?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 가까이 파일 때 민감하게 반응해서 탈색되어지는 게 되는데 이 단백질 발현이 결국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록생명은 장파장 다시 돌아갈까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정록생명 장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의 광색소와 중파장에 민감한 원뿔세포의 광색소가 각각 달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유전적인 문제로 그것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면은 결국 뭐 그런 원뿔세포는 뭐 장파장이든 단파장이든 그죠? 구별이 없겠죠. 어떻게 보면 달리 얘기하면 그런 경우에는 원뿔세포가 두 종류밖에 없다고 보시죠. 이게 결국 장파장, 중파장에 각각 달리 반응해야 되는 광색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유전적인 이유로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결국 하나로 한 묶음이 될 테고 단파장에 대한 민감한 광색소를 지닌 원뿔세포 이렇게 두 종류로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정록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록생명이 바로 색채지각 이론과 관련해서 삼원색 이론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삼원색 이론은 뭐 원뿔세포가 세 종류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 색채지각을 이론을 설명하니까 망막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색채지각 이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록생명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에 더 많거든요. 여자의 경우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볼 때 이 정록생명과 관련해서 장파장과 중파장의
적녹색매, 적녹색매. 예. 중파장과 장파장의 광색소를 발현하는 그러한 유전자는 열성이며 X염색체에 있다. X염색체에 있는 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 더 많이 적녹색이 많다. 이런 것들도 부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거 다 뭐 색채지각 이론 중에 색채 시각 이론, 좀 달리하면 색지각 이론 중에 첫 번째 삼원색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추상체가 세 종류가 있다. 장파장 원뿔세포, 중파장 원뿔세포, 단파장 원뿔세포. 이것이 각각 R, G, B에 해당하는 그러한 우리 색채 경험을 담당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서로 활성화되어지는 비율이 결국은 상대적인 비율이 우리의 색지각을 가능하기 때문에 빛의 삼원색 이론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적녹생명. 물론 이제 아까 파란과 노란색 사이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삼원색 이론을 지지해주는 하나의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뭐 추상체를 근거로 우리 색지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인데, 이 추상체는 광수용기의 일부고, 광수용기는 망막상에 존재하니까 이거는 망막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색채 시각 이론입니다. 망막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망막 수준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색채 시각 이론이 있다는 얘기겠죠. 색채 시각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나요? 세 가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망막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건 또 좀 이따 보고요. 자, 첫 번째 삼원색 이론입니다. 자, 이 그림. 제가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삼원색 이론 설명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두서가 없어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우시지 않은지 좀 염려가 되네요. 자, 이 그림 이제 슈퍼맨 아저씨입니다. 여기 가져온 제 참고 도서에 보면 이 슈퍼맨 아저씨의 코를 이렇게 응시하라 했습니다. 밝은 곳에서. 왜? 우린 지금 색채 시각을 하고 있으니까. 색채 시각은 원뿔 세포의 전문화된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원뿔 세포가 잘 기능하려면 밝은 곳에서 잘 기능하니까. 그래서 밝은 곳에서 이 코지음을 쭉 응시합니다. 코 봤다가 가슴 봤다가 다리 봤다가 하면 안 돼요. 왜? 이 각각의 부분에서 반사된 그 빛이, 그죠? 동일한 광수연기, 원뿔 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야지만이 조금 있다가 얘기할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를 응시합니다. 1분 이상, 1, 2분 정도 쭉 응시한 다음에 흰 벽을 보거나 우리 흰 종이, 그죠? 아무것도 없는 흰 백지를 딱 보게 되면은 이 슈퍼맨 아저씨에 대한 잔상이 남아요. 잔상. 이걸 애프터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슈퍼맨 아저씨 얼굴이, 그죠? 짙은 푸른색이고, 그리고 가슴, 그리고 다리는 오렌지색이고, 망토는 푸른색이에요. 머리는 백발이에요. 슈퍼맨 아저씨 모양에 대한 잔상뿐만 아니라 이 색깔이 잔상이 남을 텐데, 동일하게 오렌지색, 그리고 푸른색, 가슴에 S자, 머리 흰색, 이런 잔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색깔에 대한 도색에 해당하는 색이 잔상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적 색채 잔상이라고 그래요. 부적 색채는 네거티브 컬러가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컬러 애프터 이미지, 즉 부적 색채 잔상이라는 현상이 남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지금 저랑 지금 같이 해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림을 하나 보면, 이런 잔상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 우리 실제 카툰에서 보는, 만화에서 보는 슈퍼맨 아저씨죠. 그죠? 지금 이 스킨 컬러, 그리고 뭐 흰 장갑을 꼈나요? 그리고 가슴에 빨간색, 빨간 팬티, 빨간 막도, 그리고 파란색의 이런, 그죠? 윗도리와 타이즈 보입니다. 이런 식의 부적 잔상이 나와요. 오케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건 삼원색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색경험, 부적 색채 잔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색깔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두 번째로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대립 과정 이론이에요. 이 대립 과정 이론은 우리 망막에서 봤다시피, 망막 다시 좀 볼까요? 망막에서 봤다시피, 지금 광수용기로부터 신호가 결국은 신경절 세포에 도달해서 이것이 뇌로, 즉 1차 시각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색깔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원뿔 세포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경절 세포에 이 원뿔 세포들이 각각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에 민감한 원뿔 세포들이 반응해서 이 신호가 신경절 세포에 수렴될 텐데, 어떤 신경절 세포는 그죠? 원뿔 세포 중에 요거는 보색이라 관계 있으니까 적색, 예, 레드, 그리고 녹색, 예, 적색, 녹색, 예. 이것도 이렇게 시냅스 연결. 중간에 이제 세포 부분은 제가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중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신경절 세포에 수렴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적색에 계속 이 세포가 노출되어서 그 신호를 전달하다가 적색이 딱 사라지면, 아까 백지를 본다 했죠. 더 이상 적색이 노출되지 않으면은 이 신경절 세포에서, 그죠? 이 신경절 세포는 적색과 녹색에 민감한 그러한 장파장, 중파장 원뿔 세포로부터 신호를 입력받던 신경절 세포인데, 적색으로부터 더 이상 노출되지 않으면, 즉 적색을 경험하게 되는 장파장에 민감한 원뿔 세포로부터 신호가 지속적으로 주어지다가 딱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 반대 현상으로, 리바운딩이라는데 반대 현상으로 녹색에 대한 신호가 실제 녹색을 경험하게 하는 중파장에 해당하는 파장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그죠? 리바운딩, 반대로 튄다 할까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반대, 리바운딩이라는 이름이 더 전문적이 정확한데, 리바운딩 현상에 의해서 이것이 마치 녹색을 경험하게 되는 중파장의 이 원뿔 세포가 반응해서 신호가 들어온 것처럼 이 세포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녹색, 적색에 보색이 되는 녹색을 잔상으로 경험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리바운딩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현상 관련해서 요것들이 중간 세포 과정은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런 세포를 통해서 결국 신경절 세포에서 어떻게 그렇게 반대, 네거티브 컬러, 부적 색채 잔상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그런 전기 생리학적 메커니즘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얘기를 하려면은 그 이전에 첫 시간에 얘기한 시냅스니 신경 전달 물질이니 세포들 시냅스 간의 이런 연결상에서 그 다음 세포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펙트 효과의 어떤 그런 차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생략할 수밖에 없고, 생략하고 금방 좀 두리뭉실하게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인 이펙트 효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네거티브 컬러, 부적 색채 잔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대립과정 이론이에요. 즉 대립과정은 신경절 세포가 관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뭐 광수용기, 지금 광수용 중에는 뭡니까? 지금 추상체, 원뿔 세포 말할 필요 없을 테고요, 그죠? 뭐 원뿔 세포가 없다, 광수용기가 없으면 뭐 신경절 세포가 그 빛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립과정 이론은 원뿔 세포에다가 신경절 세포까지 좀 더 관여해야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적 색채 잔상과 관련된 색지각 경험이다. 이것이 바로 대립과정 이론이에요. 그래서 삼원색 이론보다는 좀 더, 그죠? 복잡한 처리, 그리고
또 다른 신경세포를 요구하는 거죠. 신경세포가 많이 관여하고 CMS가 많아질수록 점점 정보의 복잡성은, 그죠? 우리 경험의 어떤 다양성은 점점 늘어나겠죠. 뭐 그건 상식적인 당연한 얘기일 테고요. 그래서 이것이 신경질 세포까지 관여한다. 그리고 물론 신경질 세포도 망막 수준에서, 망막에 존재하는 세포니까 이것 또한 망막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색채 시각 이론, 색지각 이론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색지각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것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밝은 불빛 아래에서 이 X표 부분을 탁 집중해서 봅니다. 여기 나오는 밝은 불빛 아래에서 X를 1분간 응시한 다음 흰 표면을 보라, 흰 백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아까 슈퍼맨 아저씨의 경우처럼 부적 색채 장상을 경험하겠죠. 그래서 이 바깥은 검은색이니까 당연히 뭐 여기 검은색에 해당하는 네거티브 컬러, 흰색을 경험할 테고, 이 원은 그죠, 흰색이니까 검은색을 경험할 테고, 이 안쪽에 빨간색은 적색, 녹색, 보색 관계니까 녹색을 경험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다른 부분 차치하고 이 빨간색 부분만 봅시다. 그게 결국은 지금 얘기하려는 세 번째 색채 시각 이론하고 관련되는데,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이런 형태니까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적 색채 단상은 이 부분이 녹색으로, 지금 이게 펜이 지금 빨간색인데 녹색을 바꿔볼까요? 녹색이 있나? 녹색이 있네요. 녹색이 있네요. 잘 됐. 녹색이 있어야 되는데 녹색 봅시다. 제가 잘못 짚었네요. 이거. 네, 녹색 됐습니다. 자, 그럼 녹색으로 하죠. 자, 다시 그리면 이렇게, 요런 부적 색채 장상을 경험해야 되겠죠. 자, 요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얘기할 색채 지각 이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잔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 채워진 이러한 부적 색채 장상을 경험해요. 이건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까 부적 색채 장상은 원뿔 세포가 세 종류 있다라는 삼원색 이론의 토대가 지어지는 원뿔 세포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립과정 이론 설명하면서 신경질 세포가 결국 보색에 해당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원뿔 세포로부터 수렴되어지는 정보 처리 과정에 있어서 리바운딩 현상이라 했는데, 그것들을 매결해서 그렇게 부적 색채 장상을 경험한다. 이것이 대립과정 이론이었고, 신경질 세포가까지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립과정 이론, 삼원색 이론을 두 개 다 같이 적용하더라도 이 부분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이러한 색깔 경험은 어떻게 가능하지? 바로 그래서 세 번째 이론을 소개하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보자면, 우리가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형태지만, 그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네모 정사각형 안에 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렸고, 그 뒤에 빨간 정사각형이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이거는 하나의 형태로 색깔이 이런 식으로, 즉 네모 사각형이 있고 안에 빨간색인데 원을 그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직 직선에서 90도 각을 이루고 안쪽에는 색깔이 달라지고 또 다시 검은색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형태로 우리가 지각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도 지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실제 우리가 뇌가 진화되어 온 우리 생물들이 쭉, 그죠? 생존을 위해서 적용되어져 온 그러한 실제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형태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형태, 유사한 형태, 예를 들어서 나무 기둥 뒤에 뭔가 흑갈색에 뭔가 두리뭉실한 게 있다. 저거는 나무라는 형태가 지속되다가 여기에 이런 식의 뭔가 혹 같은 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나무 하나의
나무란 형태구나 이렇게 볼 경우는 없겠죠. 이게 나무의 형태가 있고 여기는 짙은 고동색이 연결되다가 여기가 흑갈색으로 이렇게 형태랑 색깔이 달라지면 아, 이 뒤에 뭐 바위가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 형태로 생각하겠죠. 아니면 또 뭐 나무 형태 뭔가 여기 이렇게 있다. 여기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다. 아, 지금 나무가 있는데 나무 줄기가 이렇게 고동색 내려오다가 여기에는 황갈색의 이러한 형태의 줄무늬가 있는 이러한 하나의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거 혹시 짐승의 꼬리가 아닐까? 아, 여기 호랑이 꼬리가 아니면 고양이 꼬리가 뒤에 겹쳐져 있거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식으로 우리 뇌가 적용되었고 진화되어서 그것이 선천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측, 우리 앞 시간에 예측, 이건 지금 시각과 관련해서 색채와 관련된 지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각, 예측 작용은 이러한 형태를 보면은 그죠? 이 빨간 사각형이 뒤에 겹쳐져 있다라고 보지 하나의 형태로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고 이 윤곽선이 이렇게 갑자기 각을 이루고 원을 이루고 이렇게는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쳐다본 다음에 부적 색채 장상을 경험할 때 이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식의 부적 색채 장상도 경험하고 완전한 하나의 정사각형 형태의 녹색도 경험한단 말이에요. 결국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것은 뭡니까? 뇌가 금방 요것 가지고 얘기하고 요런 경우에 겹쳐져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빨간 정사각형이 검은 정사각형에 구멍 뚫린 그 뒤에 겹쳐져 있구나라고 뇌가 예측하기 때문에 왜? 그것이 좀 더 뇌가 진화해온 자연적인 상태와 부합하기 때문에 뇌가 예측해서 이 부분을 빨간색에 해당하는 보색으로 다 채워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삼원색 이론이나 대립과정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지우려고 했는데 지워지지가 않는군요. 어휴, 이거 뭐가 잘못됐죠? 아이고. 자, 봅시다. 네. 자, 좀 지워보려고 하는데 안 지워지네요. 아, 됐습니다. 죄송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유 뭐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설명할 수 있는 색채 시각 이론은 세 번째가 되겠죠. 레티넥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레티넥스는 레티나가 망막이라는 뜻이에요. 콜텍스가 대뇌 겉질, 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티 플러스 X 해서 레티, T도 있습니다만 죄송해요. 레티나까지 죄송해요. 레티N까지 해서 레티넥스 해서 레티넥스 이론. 그래서 레티나의 A 빼고 콜텍스 EX 해서 레티넥스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막에서 원뿔세포, 세종류, 신경절 세포, 물론 거기다가 더 첨가해서 콜텍스,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는 색채 시각과 지각과 관련된 예측 시스템까지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가능하려면 이것이 바로 레티넥스 이론 해서 세 번째 색채 이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측 시스템 또 나왔습니다. 즉 대뇌 피질에서의 그런 예측 시스템. 이것 또한 지금 색 지각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우리 예측 시스템은 앞에 예측하는 뇌와 관련해서 외부 세계라든지 그리고 그때도 우리 착시 현상 봤었죠. 명감의 착시 현상 봤었고
그리고 자아에 대한 어떤 그런 지각 이런 부분도 다 예측하는 대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시지각 관련해서 색깔 지각에 있어서도 이렇게 DNA 피질이 예측 작용이 관여한다. 즉 색의 지각에 있어서 DNA 피질이 관여하고 당연히 원뿔 세포, 신경절 세포까지 관여하는 이 경우가 레티넥스 이론이고 이 레티넥스 이론은 삼원색 이론이나 대립과정 이론과는 달리 망막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죠. 대립과정 이론은 원뿔 세포와 신경절 세포, 삼원색 이론은 원뿔 세포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레티넥스 이론은 그 두 가지, 즉 망막 플러스 DNA 피질의 예측 작용까지 관여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이 설명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는 색깔을 지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색지각, 색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 과정과 관련된 이제 시각계를 기반으로 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레티넥스 이론과 관련된 것이요. 명도 항등성이라는 거. 자, 이러한 대상을 보면 뭐 뒤에도 여기 몇 개 있습니다만 앞에 것만 봐도 됩니다. 앞에 거 보면 위가 훨씬 검고 아래가 훨씬 밝죠. 이 중앙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그거 안 보시는구나. 자, 이 중간 부분을 보면은 그죠? 어디가 더 밝아요? 이쪽이 훨씬 더 밝죠. 자, 그런데 이 중간 부분을 가려 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모니터에 가려도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안 보이시는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좀 하면 볼까요? 주석을 유지하겠습니까? 아니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도 안 보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렇게 보죠. 자, 지금 여기 해당하는 것을 제가 옆에다가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더 짙죠? 여기는 더 밝고. 근데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여기가 더 밝아요. 여기가 더 어둡고. 그런데 요 중간 부분, 요 경계 부분에다가 이렇게 펜을, 여기도 안 되네요. 이 경계 부분을 가려보세요. 예. 경계 부분을 펜이나 젓가락이나 넓은 걸로 손으로 이렇게 가려보세요. 가려보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밝기가 동일해요. 이게 바로 명도 항등성이에요. 사실 이 경계 부분은 이쪽이 훨씬 더 어둡고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어두워요. 그리고 이 밝은 아래쪽 부분도 이 경계 부분이 이쪽보다는 훨씬 더 밝아요.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경계 부분에 이쪽 부분이 이쪽보다 더 밝아요. 그리고 이 경계 부분이 이쪽보다 이게 더 어두워요. 이것이 이렇게 대립되니까 이 나머지 부분도 이 형태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지각하죠. 이 연속된 걸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이 블록이 겹쳐져 있다라고 이렇게 지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경계 부분이고 이것이 확실하게 더 어둡고 확실하게 더 밝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도 이만큼 어두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각하고 이 아랫부분은 이 부분만큼 더 밝을 것이다 지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이 부분보다 여기가 더 밝아 보이고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부분을 여러분이 펜 같은 걸로 쭉 가려버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실제 명암이 동일해요. 즉, 이 경계 부분, 자, 또 그리겠습니다. 이 경계 부분에 이 밝은 부분하고 이쪽보다 사실 이게 밝은데 같다라고 명도를 같다라고 우리가 지각하고 이 경계 부분이 이 부분보다 더 어두운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명도가 같다라고 지각하는 이런 항등성이 생기는 것은 이걸 한 묶음으로 지각하고 이 두 개가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명도 항등성도 바로 레티넥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체가 하나의 대상이고 그것이 색깔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밝아지고 밝기가 유지되는 이런 식으로 지각하지 않죠. 딱 두 개의 물체가 대상이 겹쳐져 있고 여기가 여기보다 더 어둡고 사실 여기가 이쪽보다 더 어두운데 이건 하나라고
하나라고 묶어서 지각하니까 이 어둡기만큼 여기도 더 어두워 보이고 여기 밝기만큼 여기가 더 밝아져서 이 부분이 사실 이 중간 부분은 그죠? 이 윗부분, 예. 이 부분은 실제 명도가 동일한데 여기랑 같은 명도로 항등하게 우리가 지각하기 때문에 위에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더 어둡게, 이 부분보다 더 밝게 지각하는 거예요. 이거 레티넥스 이론, 즉 뇌의 해석 과정. 진화를 통해서 뇌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자연계 안에서 같이 상호 역동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진화된 뇌가 갖고 있는 예측 시스템에 의해서 이러한 명도 항등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 레티넥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또 하나, 자 지금 노란 바탕에 큐빅입니까? 그리고 파란 바탕에 큐빅이 있어요. 자 노란 바탕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 찾아보세요. 요거. 나머지도 있겠습니다만 위에 것만 보죠. 그리고 여기서도 죄송합니다. 파란 바탕에 빨간색 찾아보면 이것들이요. 빨간색 가지고 지각할 수 있죠. 지금 노란 바탕, 파란 바탕 제거해 버렸어요. 제거하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색깔들의 맥락에 의해서 이것도 빨갛게 지각하기도 빨갛게 보여요. 그러면 이런 주변 맥락, 배경색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색깔까지 다 제외하고 빨간색이라고 제가 표시한 부분만 딱 남겨봤어요. 완전히 다른 색이요. 이거는 빨간색이지만 이것들은 오히려 짙은 고동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경우에 빨갛다고 지각합니까? 바로 뇌의 해석 과정 때문에, 즉 레티넥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이러한 것을 빨갛다고 지각하는 거예요. 즉 주의 맥락에 의해서 설명한다 이거죠. 주의 맥락에 의해서 지각한다 라는 거 우리 시각과 관련해서 그 경우는 색채 시각에 국한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었지만 색깔도 당연히 포함되고 형태도 당연히 포함되었는데 색깔 지각만 국한해서 얘기한 게 아니었지만 맹점에서의 체온넣기 현상이 있었죠. 그거 바로 뭡니까? 예측하는 뇌가 바로 그 맹점에 떨어지는 그 부위의 형태와 색깔을 해석해서 채워넣는 것처럼 이 경우도 바로 레티넥스 이론에서의 그런 대뇌피질이 관여하는 해석 이론, 해석 과정, 즉 예측하는 뇌는 바로 채워넣기 현상하고 다 맥락을 같이 하는 신경계의 기본 원리예요. 지난 시간에 채워넣기 현상이 결국 우리 편견이라는 그러한 것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노란 바탕을 보면 주위가 노랗고 전체적으로 노라니까 요 각각의 색깔을 지각할 때 뇌에서 노란색은 상쇄하고 지각하게끔 뇌가 그렇게 예측해서 지각하는 거, 즉 인지 작용이 일어나는 것. 이 경우에는 파란 바탕이 있으니까 파란색을 다 상쇄하고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을 골라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주변의 색깔들이 또 그러한 맥락을 제공하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지각한 그 색만 딱 골라내버리면은, 그죠? 전혀 다른 색이죠. 뇌가 주위의 맥락을 가지고 예측해서 이 색깔을 지각할 만한 그런 정보가 없어요. 오롯이 그 빨갛다라고 지각한 것만 비교해보면 이거는 검정색에 가깝고 이건 빨간색이에요. 이게 바로 뇌의 해석 과정이 색채 지각에 있어서도, 즉 예측 작용이 관여한다. 그리고 관여하는 것이 지금 레티넥스 이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색채 항등성 이론, 색채 항등성 현상입니다. 색채 항등성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색채 이론은 첫 번째 3원색 이론. 글자가 막 날아갑니다. 첫 번째, 이거는 원뿔 세포, 즉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 원뿔 세포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록 생명이 이 이론에 대해 반증이 되고, 그죠? 하나의 에비던스가 되고. 두 번째는 대립 과정 이론. 이거는 당연히 원뿔 세포 뿐만 아니라 신경절 세포까지 관여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부적 색채 잔상이다. 다음 세 번째가 레티넥스 이론. 이거는 이 두 가지는 망막 수준에서, 왜? 원뿔 세포와 신경절 세포는
다 망막에 존재하는 세포니까. 근데 레티닉스 이론은 이들세포, 즉 망막 수준의 이들세포 플러스 뭐 대뇌 피질이 관여한다. 대뇌 피질 뭐 해석 과정이 관여한다. 어떤 해석? 주위 맥락을 위해서 해석하게 된다. 즉 미리 예측하는 작용이 관여한다. 바로 이 예측 작용이 지각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뭐 어떤 지각? 색채, 색깔에 대한 지각에도 지금 뇌의 해석 과정, 즉 예측 작용이 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레티닉스 이론이고, 레티닉스 이론과 관련된 현상이 명도 항등성 그리고 색채 항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원색 이론 원뿔세포, RGB, 중파장, 단파장, 장파장 원뿔세포, 그리고 정록생명이 이 원뿔세포와 관련된 현상, 망막 수준에서 설명되어지고, 대립과정 이론은 원뿔세포 플러스 신경절세포, 이것은 부적 색채 잔상을 설명할 수 있다. 대립과정 이론도 망막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고, 레티닉스 이론은 망막 수준에서의 이러한 세포들 관여 플러스 대뇌 피질이 관여한다. 그리고 이 레티닉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색깔 지각 현상은 명도 항등성과 색채 항등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한 줄 정리를 해봤는데, 색채 시각 이론 중 삼원색 이론과 대립과정 이론 각각 원뿔 세포와 신경절 세포의 반응 특성을 기초로, 예, 당연히 대립과정 이론은 원뿔 세포는 말할 것도 없고 신경절 세포까지 관여하는 그 반응 특성을 기초로 망막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색깔 지각 이론이고, 레티넥스 이론은 레티나 플러스 콜텍스로 만들어진 합성을 했죠. 이론은 색깔 지각이, 그죠? 망막 세포 반응뿐만 아니라 그 주위 맥락에 따라 뇌가 해석하는 과정, 즉 예측 작용, 즉 예측 작용은 지각이다. 지각이 곧 예측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관여된 색채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레티닉스 이론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해서 시각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색지각, 색에 대한 우리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한 이제 시각계와 관련해서 또 다른 시각 경험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시각은 우리의 그런 감각, 그리고 또 뭐 감각에 덧붙였을 때 해석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지각, 예측 작용이 일어나면 지각이라는데, 지각 중에 시각은 다른 감각이나 지각보다도 시각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자아 인식이 더 중요하고 우리 외부 세상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뇌에 있어서도 시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위가 거의 3분의 1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또 많이 밝혀져 있고,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동영상에서 의식 얘기도 좀 그 동영상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의식에 대해서 접근할 때, 그죠?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접근해서는 이 연구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죠? 어떤 특정한 지각을 통해서 의식화되어지는 거죠. 뭐 소리를 통해서 그것이 의식화되어지든, 맛을 통해서 의식화되어지든, 피부 감각을 통해서 의식화되어지든, 즉 의식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시각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을 통해서 시각적 경험이 의식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연구해서 의식이란 것이 어떻게 생성되며 의식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 시각이 그러한 시그니피커스, 그 기능상의 또는 이런 그 뇌에 차지하는 그런 관련된 부위가 상대적 많고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밝혀진 그런 시각 경험의 의식화와 관련된 그러한 원리가 다른 감각, 지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의식 연구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저희도 시각 관련해서 또 다른 주제 또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